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2월 22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아직까지 손흥민 선수가 넣어버린 올림피코 코너킥 골에 대해서 이제 감흥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궤도로 흘러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는 코너킥으로 골을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맨유 팬들은 계속 이거 반칙이다, 베리발이 이렇게 들어올 때 약간 팔을 걸고 넘어졌다 라고 이제 계속 걸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유 팬들이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올림피코 코너킥 골을 계속 걸고 넘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 경기 토트넘이 4대3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손흥민 선수의 골이 안 들어갔다면은 결과적으로 3대3 무승부가 나올 수 있었고 승부차기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맨유 팬들은 계속 이렇게 걸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포착이 되자 엔제 감독은 분노를 하고 말았습니다. 감히 손흥민의 올림픽코 골을 계속 비난을 하고 걸고 넘어져 라고 엔제 감독은 맨유 팬들에게 땡땡땡 짓을 했다면서 너네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팩트 폭행을 해버렸는데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경기가 끝난 후에 리버풀과 경기를 앞두고 정말 센스 있는 유머를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유머가 터지자 토트넘 현대 팬들은 난리가 나고 말았는데 그 소식까지 제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0만까지 제가 지금 한 4,000명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구독하시고 내가 제자를 10만 만들었다 라고 당당하게 술안주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맨유 팬들이 계속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 골에 대해서 딴지를 걸자 맨유 팬들에게 팩트 폭행을 했다는 소식은 더 부투rum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엔제 감독은 카라바오컵 8강 경기에서 맨유 스타 한 명이 불법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엔제 감독은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맨유를 이긴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토트넘은 맨유를 상대로 4대3으로 승리를 하면서 대회 4강에 진출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보기에 좋은 경기였고 경기 마지막 30분 동안 드라마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 토트넘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할 뿐이었다. 토트넘은 3대0으로 앞서고 순항하고 있었지만 포스터 키퍼의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실수로 맨유가 다시 경기에 복귀하게 되었다. 엔제 감독은 이제 그 골 중에 하나가 제외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라면서 엔제 감독이 맨유에게 팩트 폭행을 가했다고 소식이 전해집니다.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엔제 감독은 지르크지의 골이 불법이라고 말했다. 맨유가 결코 끔찍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토트넘의 깔끔한 마무리로 경기 54분에 3대0으로 앞서가고 있었다. 이 시점에 토트넘이 쉽게 승리할 것으로 보였지만 엔제 감독의 선수들은 스스로 문제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 포스터가 뒤에서 플레이하는 동안 큰 실수를 했다. 포스터키퍼는 박스 안에서 페르난데스에게 공을 패스해 버렸고 그 공을 지르크지에 패스를 넘겨준 페르난데스였고 지르크지의 골이 나왔다. 토트넘의 골키퍼의 끔찍한 실수였고 엔제 감독은 포스터의 키퍼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본 후에 토트넘의 감독은 그 골이 무효화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면서 엔제 감독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골킥을 차는 시점에서 지르크지가 박스 안에 들어와 있던 것을 엔제 감독이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엔제 감독은 그것이 불법이고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엔제 감독은 풋볼 런던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 번째 맨유의 골이 나올 때 장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르크지는 실제로 박스 안에 있었고 그가 해야 할 때 압박을 가했습니다. 사실 지르크지가 한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번 경기는 VAR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결정이었기 때문에 저도 뭐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르크지가 박스 안에서 자리를 비우고 우리가 플레이를 시작하기 전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르크지는 박스 안에서 다시 압박을 할 수 있었겠지요. 라면서 엔제 감독은 지르크지가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장면이었는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더 부투름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심판이 토트넘과 맨유 경기에서 또 실수를 범했다. 골킥이 찾을 때 지르크지가 박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엔제 감독 말고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토트넘 선수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골은 유지되었고 포스터의 또 다른 실수로 디알로가 경기를 3대2로 만들었다. 맨유는 그 부분부터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88분 손흥민이 코너킥으로 직접 골을 넣어버리면서 토트넘은 4대2로 앞서가게 되었다. 근데 토트넘 팬이자 전문가인 제이미 오하라는 자신의 팀이 승리해서 기뻤지만 경기 후 심판의 큰 실수를 지적했다. 오하라는 베리바리 골이 골망 안에 들어가기 전에 맨유 키퍼에게 파울을 가했기 때문에 손흥민의 골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고 또 오하라가 입을 털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게리 네빌도 말했죠. 전혀 문제가 없는 장면이었다. 골키퍼가 저렇게 항상 밀리면 안 된다. 더 강한 신체적인 능력으로 펀칭해 냈어야 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엔제 감독도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자 맨유 너네 원래 한 골 따라잡는 장면부터 잘못됐었다 라면서 맨유 팬들에게 팩트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엔제 감독이 어떤 장면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한 골 먹히는 장면이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지르크지가 박스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골킥을 할 때는 이 상대편 선수가 박스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VAR이 있었다면은 100% 취소가 될 수 있는 골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엔제 감독만 이것을 알아차렸고 계속 맨유 팬들이 야 토트넘 너네 손흥민 골 논란의 여지가 있었잖아. 그래서 올라간 거잖아. 계속 이렇게 딴지를 걸자 엔제 감독은 아 너네 원래 이렇게 따라잡을 때 지르크지가 이렇게 요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너네는 골 따라잡지도 못했어 라고 엔제 감독이 맨유 팬들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골을 지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은 맨유가 63분에 한 골 따라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르크지의 이렇게 박스 안에서 들어온 이 상황이 불법이라고 파울로 잡아버렸다면 맨유가 한 골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기세를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그냥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엔제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골에 대해서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자 손흥민 선수를 감싸주면서 맨유에게 팩트 폭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와 엔제 감독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엔제 감독 팬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줬거든요. 근데 최근에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다시 너무 못 사용하기 때문에 잠깐 돌아섰다가 지금 존슨이 이상한 녀석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계속 선발로 기용하지 않자 손흥민 선수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다시 엔제 감독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감싸준 가운데 경기가 끝난 후에 손흥민 선수가 유머를 터뜨리면서 맨유를 조롱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었는데 관련 소식 영상으로 바로 시청해볼까요? Yeah, we promised an entertaining game, so we give so 3-0 was just a bit, maybe fans just get bored. I agree. 자, 그럼 손흥민 선수의 농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이제 손흥민 선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손흥민 선수는 주장의 품격을 보여주면서 농담을 하면서 포스터키퍼를 감싸주었고 그리고 맨유 팬들을 조롱하였는데요. 일단 손흥민은 우리는 재미있는 경기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조금 라면서
봐줬다는 뉘앙스로 살짝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봐줬냐? 그러면은 왜 팬들이 그냥 경기를 지루하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라면서 손흥민은 요렇게 유머스러움을 보여주면서 익살스러움을 보여주면서 첫 번째로 포스터키퍼의 실수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재미있는 개그를 치면서 자신의 유머력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맨유 팬들이 계속 손흥민 선수의 골을, 올림피코 골을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금 논란이 계속 또 벌어지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또 맨유 팬들을 조롱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경기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1타 쌍피가 아닌 돌 한 개로 트리플 효과를 이뤄내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자, 솔직히 사우스햄프턴과 경기는 조금 지루했습니다. 라면서 토트넘이 소튼과 경기에서 5대0으로 승리했거든요. 근데 그런 소튼과 경기 조금 지루했다 라면서 손흥민의 유머러스함을 받아주는 토트넘 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반응을 보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쇼를 보러 가서 절반만 즐기고 나머지 절반은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즐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유머러스함을 또 좋아하는 팬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팬의 반응을 보면, 심장마비가 올 뻔했습니다. 고마운데요. 그렇게 일부러 봐주는 거 싫습니다. 손흥민 선수 지루한 게임은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3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 현지 팬들이 지루해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일부러 봐줬다라고 말을 하자, 괜찮아요. 지루한 게임 좋으니까 그냥 클린시트로 이겨주세요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우리가 이기는 지루한 게임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드립을 계속 받아주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반응 재밌죠? 그리고 이제 다른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확실히 3대0으로 앞서다가 3대2가 되니까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근데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재밌기는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경기였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손흥민의 이런 유머러스함을 보면 탈의실에서 항상 밝은 면을 바라보고 즐거운 음악을 틀어놓는 느낌일 것 같아요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런 유머러스함이 토트넘의 라커룸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항상 팬들의 마음을 생각해주는 손흥민 너무 좋습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3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팬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일단은 먹히면서 조금 봐줬다 라면서 포스터키퍼를 감싸주고 유머러스함도 챙기고 맨유 팬들을 조롱했는데, 이런 손흥민 선수의 이제 발언에 팬들을 생각해주는 손흥민 선수 너무 좋다 라고 반응하는 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도파민 머신입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유머에 도파민이 빵빵 터졌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반응 정말 재밌게 올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팬의 반응을 살펴보면, 소니는 감독 같기도 하고 주장 같기도 한데 대박이네요 하면서 손흥민은 감독의 면모도 가지고 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엔제 감독은 상대팀보다 더 많은 골을 넣으면 실점은 상관없다고 말했는데 완벽하게 실행했나요? 하면서 이제 엔제 감독이 이전에 말했던 발언까지 가지고 와서 이제 막 드립을 치는 토트넘 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드립이 재밌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다음 경기 승부 조작 혐의로 출장 정지 처분되었습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드립에 토트넘 팬들도 지금 드립을 빵빵 터트리면서 맨유 팬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와, 너무 재미있다고 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유머러스함도 빵빵 터트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의 이렇게 여유 있는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제 확실히 팀이 좋은 궤도에 올라온 것 같고, 라커룸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좋은 분위기가 계속 되려면은 엔제 감독이 존슨을 안 써야 됩니다. 계속 셉셉이 선발, 그리고 미들에 메디슨, 파페사르, 비수마 요런 조합으로 미드필더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엔제 감독이 이번 리버풀과 경기에서 자신의 양아들 존슨을 안 쓸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맨유와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너무 풀 전력으로 뛰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은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발 존슨만 선발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